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말들을 해왔었는데 지규현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은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절대 없다. 마음에도 일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어도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재판에서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조인은 직위원 선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팡질팡한 선고였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먼저 모두가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윤석열 재판이 선고도 나오기 전에 한덕수 총리죠. 특검 쪽에서 구형량 15년을 신청했는데 이진관은 8년을 더 얹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극히 드문 그런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재판을 이진관이 그리고 유경진 판사가 내리지 않았었나. 이에 앞서서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다시 말하면은 체포 방해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국민의원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심의할 권리 자체를 뺏었다. 그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지 않았었습니까? 과연 이런 자들이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 모두가 내란죄를 적용하면서 윤석열 재판에 지규현 판사에게 영향을 주도록 재판부들이 미리 예고편을 날린 꼴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내란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나오기도 전에 한덕수와 이상민에 대해서 내란죄 적용이 과연 올바른 적용이었나라는 법조인들의 그 의문사항이 많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항소심이라든가 또 상고 법원에 가게 되면은 다툼의 여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법조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왜 지규현이가 윤석열을 구속이 부당하다 구속 취소 인용을 했을 때에 내세웠던 말과 달리 엊그제 선고 자리에서는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규현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규현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석연찮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주장했을 때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법조문에도 공수처의 법조문에도 명문화되어 있죠. 내란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게 되니까 수사 여부가 온당하냐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고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윤석열 수사를 무리하게 시작할 때에 내란죄 적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거론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욱 큰 오류고 모순이 아닐까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 제84조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죠.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란죄를 취급할 수 없는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헌은 구속 취소가 당연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막상 선고 판결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직위원도 언급하면서 선고 때는 말을 바꿨다. 직위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판결문에서 만약에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넣어가면서 검찰의 자체 조사와 경찰 자료 그리고 법원의 자료를 증거로 해서 판단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자기의 그 판결, 선고 판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직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고에서는 직권 남용과 내란죄를 연관되게 판단을 했노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도 옹색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변명이 변명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것이 국헌문란죄입니다. 국헌문란을 유죄로 취급했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영국 찰스 1세가 의회 해산하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그 예를 들면서 찰스 1세는 의회를 점거하면서 사형을 당했는데 윤석열 재판에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헌문란을 인용할 때에 찰스 1세를 인용했는데 그것이 적법할 것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국 의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하고 또 윤석열과 지금 국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수평적으로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했는데 윤석열도 똑같이 국회를 갖다 압박하고 핍박을 했노라, 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판결에 있어서 본인은 스스로가 국회가 대통령의 일하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위원은 국민들의 대변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를 발을 묶어버리는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다. 즉 대통령이 국민, 국회를 상대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본인 자신이 판결문에서도 국회 스스로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 방해를 놓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아닐까,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조금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직위원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은 이거는 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시기 시점도 검찰 특검에서는 1년 동안 아주 상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온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직위원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좀 어눌하지만은 비상계엄을 1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12월 1일 결심을 하고 12월 3일 날 시행을 했었다. 그러면서 폭동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라는 것, 군을 출동시키면 다 폭동입니까? 미국에서는 연방군이 아주 자주 투입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미국민들이 그러한 연방군의 출동을 폭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지기현 자신도 국회에 폭고, 다수당의 폭고를 거론하면서 군의 출동 자체를 폭동으로 본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헌법에 주어진 권한, 군 출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직위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물론 이 문제는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2심과 최종 법원 대법원에서 법리로 판단할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윤석열이 안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장동혁이가 직위원 선고에 대해서 법 논리상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판사 시절의 친정을 향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강론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직위원이 궁색하다라는 선고는 피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왜 감성적인 내용을 판결에 넣었을까? 전과 사실이 없다. 공직에 오래 근무했다. 65세 비교적 고령을 참작했다. 이것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옹색한 그러한 판결의 변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직위원이가 전체 재판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가? 그 문제 하나와 윤석열의 뒤통수를 그대로 멋지게 때린 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져봅니다. 이재명 재판 왜 열지 않고 있을까? 한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7, 80년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이 계양을에서 5선의 배지를 달았던 텃밭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재명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놓고 지금은 결국 대통령 노릇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이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잘 나가고 있다가 대표로서 계양을 이재명에게 양보하고 무직으로 감방에 있다가 상고 포기를 한다. 검찰이 왜 포기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에게 설 선물을 큼지막하게 전해주자마자 이재명은 송영길에게 축하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직위원도 자기 관할 재판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법 정의가 살아있을까? 저는 직위원에게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직위원도 보고 있을 텐데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